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명리의 격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격국 첫 번째로 화학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화학격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 격국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화학격이 있나 없나를 보고 재관을 논한다, 이런 의미에서 화학격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화학격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일단 써놓고, 화학격에 해당하는 사주를 써놓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함께 드리죠. 자, 이렇게 사주가 주어져 있어요. 사주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도 있지요. 이제 건명이니까 음간임으로 대우는 이제 역순을 해야 되겠죠. 신미. 어진, 정묘. 자, 이렇게 이제 대운이 주어지는데, 대운에도 이제 숫자가 있죠. 10년씩. 자, 이렇게 대운 수가 이제 주어져 있어요. 지금 이 사주의 주인공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학격이라는 것은, 자, 우선 화학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용신이라는 것을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자, 용신. 자, 이 화학격에 격이 주어질 때에는 과연 용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영향이 주어지는가, 우선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억부용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죠. 억부용신을 많이 쓰죠. 이것은 억강부약의 의미죠. 억강부약. 자, 억강부약의 의미로 억부용신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억부용신은 억이라는 것은 이제 억제하는 거니까, 강한 것을 제하거나 설한다. 자, 억이라는 것은, 억강에서 억이라는 것은 강한 것을 제하거나 설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하는 것은 관이 되고, 설하는 것은 식상이 되겠죠. 자, 이것을 강한 것을 제재를 극하거나 또는 기운을 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관이나, 제는 관이라 하고 설은 식상을 의미한다. 강한 것을 제하고 설하는 것을 이제 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는 약한 것을 생하거나 좋아하는 것이다. 자, 부의 용신의 의미는 약한 것을 생하거나 좋아하는 것이다. 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성이 되죠. 인성. 그 다음 좋아하는 것은 비겁이 되고, 자, 비겁이 되죠. 자, 생하는 것은 인성이 되고 좋아하는 것은 비겁이다. 약한 것을 생하거나 협조하는 것, 비겁이 있는 것, 이게 신앙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이 주된 의미로 봤을 때, 해석했을 때, 억부용신은 이런 것으로 한다. 그랬을 때, 이걸 적용했을 때, 이 사주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억부용신을 가지고 이 용신을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은 이제 기토일간이 보면은 토가 많지요. 토가 많고 남방화학열에 또 인성까지 주어지고 또 비겁도 있고 그러니까 토가 엄청 태강하는 거죠. 태강하다. 이랬을 때는 정관이나 식신이나 이게 식신은 이제 설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만은 정관이나 식신이 있으니까 이것이 둘 다 좋은 역할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있으니까 시간에 정관을 써서 시간 시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간 정관격이라 이렇게 이제 주어질 수 있어요. 시상 정관격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이 묘가 해당되는 이는 여기 이제 형되고 이것이 인옷을 합되고 해서 화학으로 돌변하는 거니까 이 묘대운에 가장 잘 됐을 것이다. 크게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면 화토운은 오히려 흉운이 되는 거죠. 화토운은 흉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운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이 운만 좋죠. 이 운만 좋고 초년은 이거는 어린 나이니까 놔두고라도 중년에 이 운만 좋았을 것인데 과연 그랬을까? 이제 그것은 나중에 화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건 놔두고 이렇게 억부용신으로 본다면은 모군을 보거나 설하는 이제 금을 근데 여기서 금을 보면은 이 관을 식상이 관을 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체에서는 설한 운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정관을 치기 때문에 이것은 식상은 좋지 않다. 그래서 금은 용으로 쓸 수 없고 이제 간만 오로지 용으로 쓴다 했을 때 억부용신을 적용해서 썼을 때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랬을 때에 지금은 화격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억부용신을 하면 이 관이 용신이 되는데 이 화격에서 볼 때는 이것이 흉신이 돼요. 만약에 이 운이 흉신이 됐어요. 이게 정반대가 돼버리죠. 자, 이따 화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억부용신은 억강부약의 뜻으로 해서 강한 것은 제하고 설하는 것이다. 제하는 것은 관이 되고 설하는 것은 식상이 되고 약한 것은 생이 되고 그것을 생이나 좋아하는 것인데 생은 관이 인이 되고 좋아하는 것은 비겁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주에 억부용신을 적용하면은 이 관이 용신이 되는데 화학적으로 이따 설명드리는데 이것은 전혀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론이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병약설에 대한 거 있죠. 다음에는 이제 용신을 볼 때에 병약설을 이제 보는 것이죠. 병은 뭐이냐? 병은 용신을 극하거나 설에서 이게 나쁜 작용을 하는 것, 이제 극하거나 설에서 나쁜 작용. 이것이 병인데 이 오행을 병이 되는 오행을 병의 오행을 극하는 것, 즉 제거해 주는 것. 제거해 주는 게 약이다. 이렇게 병약설로 해서는 이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내용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제 이런 용신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렇지만 이 격국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긴 해요. 의미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보는 법, 찾는 법, 사용하는 법, 이것들은 이거하고 상반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조우용신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너 가지 더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제하고 이 가장 중요한 요점은 억부용신과 병약용신을 해서 설유를 해서 이게 하는데, 이것을 적용하면은 여기서도 역시 병은 뭐냐? 병은 이제 이 왕한 본신을 도와주는 게 예, 병이 되는 거죠. 이제 화가 되겠죠. 화가 관의 기운을 설해서 도와주는 게, 병을 없애거나 또는 왕한토도 역시 나쁜 거니까, 그러면 관이 이제 여기서 용신이 되는데, 그러면 병신은 이 관을 해야 하는 거니까 금이 병신이 되겠죠. 그랬을 때에 병을 제거하는 게 약이다. 그럼 화가 병을 제거하는데, 여기서는 화가 만약에 약이 된다고 볼 수가 없죠. 토가 더 다시 왕해져 버리니까. 이런 이제 약간의 모순점이 나와요. 이게 병약설로 보자면은. 그냥 병약설을 아무데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병약설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 병약설을 적용할 때 지금 여기서는 병약설로 논해서는 안 되고 억부용신으로 논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나눠서 응용을 해야 되겠죠. 억부와 병약으로 해서는. 여기서는 병약설로 논해서는 안 되고 억부로 논해야 되는데, 억부와 병약설이 다 이건 소용이 없고, 오로지 격국에서는 어떤 국을 이루었나 그것을 보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명리에서 말하는 격이라는 것은 품이죠. 품생 또는 품이라고 할 수 있고, 북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죠. 구조를 갖춘 거. 구조를 갖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틀은. 그래서 격국이라고 한다. 품생의 구조를 갖췄다. 이렇게 이제 말해서 이제 격국이라고 한다. 주로 이제 그냥 이렇게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화학격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이제 용신이라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여기 적용하는데, 여기 격국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응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전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화학격으로 해서 어떤 화학격이냐? 여기서는 이제 토합격이라고 이름할 수 있어요. 자, 토합격. 그러면 어떻게 해서 토합격이냐? 여기에서 이제 식신도 있고, 관도 있고, 인성도 있고, 뭐, 지장간에는 뭐도 있고, 이제 지장간에서는 찾을 것이 없죠, 이제. 그러면은, 정관이 뿌리가 없느냐? 여기도 뿌리가 있고, 이제 축중, 개수도 들어있으니까 뿌리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들에 의해서 개수는 꺼졌다. 하지만 미토도 역시 사중경금에서 꺼졌다. 뿌리가 근절된 거죠, 완전히. 자, 근절됐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갑이 전혀 여기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이 뿌리가 전혀 이렇게 왕성하게 살아있다 그러면 갑이 그대로 써서 관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일단 이 사주 내에서는 일단 갑의 근이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우리 천간의 갑기합이죠. 갑기합이면 토죠. 토로 해가지고
이제 갑기합 토로에서 이 정관하고 토로에서 갑기합을 토해서 미월, 이게 월궁에 월지에 토로 형성되어 있죠. 화토가 화왕절에 토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본신이 이렇게 토가 많이 왕하다. 그러면서 이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 일간 기토를 극하는 오행들이 없다. 있어도 을목이 있어도 사중건금이나 축정신금에 의해서 깨졌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토왕절에 토의 합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갑기합 토, 우리가 이제 천간 육합을 배웠죠. 천간 합을 배웠을 때 토로화하는 것, 토로화하는 격이다. 이렇게 해서 토합격이다. 이렇게 해서 토합격으로 이제 토합격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화합격이 이루어졌다. 화합격이 이루어졌는데 운을 보죠. 자, 이때만 정체가 돼요. 이때만. 나머지는 전부 운이 좋아요. 운이 좋고, 지금 70대에 들어왔죠. 갑으로. 지금이 몇 년생이더라. 이게 기축생이면 한 4, 9년생 정도 되죠. 4, 9년생 정도 되면은 지금 50에 70, 셋. 자, 갑대원에 와 있겠죠. 갑대원에 왔으면은 이때 을목대원이 또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은, 자, 이제 토화돼서 토로 해서 사주 전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사주 전체의 사주 구조가 토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토의 전왕하다. 토가 전왕하다. 전왕격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말을 않고 이제 화격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갑기해가지고 토로 야해서 토 전왕하는 격이 됐으니까, 어쨌든 토가 전왕하는 격이다. 그래서 나쁜 운은 자, 그러면 전왕한 토에게 도전하는 목이겠죠. 목국토하니까 그래서 토를 기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 화합격이 토합격으로 주어졌을 때는 토를 극하는 오행. 그래서 목을 나쁜 그것으로 본다. 나쁜 으로, 문에서 오면은 나쁜 으로 본다. 묘대운은 이렇게 정체되는 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막히는 운이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토를 파악하기는 어렵으니까 이때는 정체는 됐었는데, 을목은 또 무난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신금이 와서 극혈을 해주는 거예요. 을목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난할 수 있었다. 지금 갑대운은 이게 지금 갑기합인데 또 갑이 온다. 그렇지만은 유연하게도 여기 기가 또 하나 있다. 그래서 짝을 찾아주는 격이 됐죠. 그래서 무난하다. 그래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 기가 없었다면은 이제 서로 다투는 꼴이니까 장애가 생기겠죠. 이제 이런 신이 직접적으로 갑을 제거를 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갑기합 역시 여기도 토로화하는 꼴이죠. 이거는 그대로 이제 보존이 돼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다. 그 분이 어떤 행로를 걷고 안 걷고는 떠나서 그러한 격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토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토를 전왕하는 화토로 해서 격을 삼는다고 해서 이런 시간에 있는 정관 또는 이런 겁재 또는 식신, 이제 본주에서 주어지는 성격들. 화토로 해서 화를 전용으로 쓰지만은, 이제 저는 쓰는 격이지만, 성격이나 이런, 그 사람이 내포가 있는 성향들은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정관의 성격, 시간, 특히 시간이니까 정관의 성격은 우리 이제 정직성, 이제 공무원 스타일이죠. 공무원형. 또 식신은 이제 예술적, 학문. 그렇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정관의 특성은 공무원에다가 정직성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틀이 자기가 딱 어떤 틀을 만다. 그러면 예를 공직에 이제 들어가면은 공직에서 주어지는 법을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지킨다. 뭐, 비리나 이런 것은 잘 저지르지 않은 셈입니다. 여기도 식신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겁제라면 또 다르겠죠. 아니, 상관이라면은. 그런데 식신과 정관이 어우러져서, 이런 틀 속에서 상당한, 그런 자부심이나 또 자기의 자부심, 또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것.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신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답답한 면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융통성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도리, 이게 어떤 일에 처했을 때 그걸 유도리성 있게 대처해 나가면 좋은데 그 틀 속을 벗어나지 않고 행하니까 이제 주변인들은 상당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저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성격까지 투정이 나타나죠. 그렇지만은 이 겁제 이게 비견이지만은 사실 비견이 하나, 둘, 셋이나 되죠. 겁제 하나. 그러면 비견이 이렇게 많은 것도 하나의, 겁제성이 드러난 거죠. 겁제성이라는 것은 뭐냐. 고집이 세다.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왜 고집이 세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너한테 져야 되지? 이런 것이 강하니까 이제 그게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집으로. 이게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그걸 논하기 전에 사람은 대부분이 이런 고집들이 없는 건 아니죠.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강하다. 그게 강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절대 꺾질 않아요. 이런 고집성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행하다가 전체적 대중성에 비해서 대중에 의해서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행위가 나쁜 것인데도 전체적 입장에서는 나쁜 것인데도 내가 그 옳은 틀에서 내가 행동했는데 또는 그 법 테두리에서 행동했는데 내가 왜 나빠? 이렇게 절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대중성 인정 사과 같은 걸 잘 안 하죠. 이런 게 강하니까. 그런 것까지 더불어서 성격이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계에 토가 왕하고 재성이 여기서 재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재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죠. 다 보죠. 축중계수는 내가 토에 의해서 깨졌다 그래서 전혀 재성이 없다. 그럼 식신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재성은 관은 이제 물론 화에서 관도 이제 망관된 것이고, 그렇다면 재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주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복, 이제 복이라고 하죠. 재성이 재성을 취하는 거, 취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넉넉히 부유해지면은 이게 우리가 복이라고 그래요. 복. 자,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복이 있느냐? 여기 사주에서는 재성이 하나도 없는데 재복이 있느냐? 그리고 운에서도 오질 않아요. 이제 갑자원에 이제 재성이 오는데, 자, 운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재복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억부제강이나 이런 것은 이제 병약설이나 또는 사주, 물상론이나 이런 게 했을 때는 토가 너무 많고 수가 전혀 없고 나무도 약하고 금도 흙에 묻힌 꼴이고 이렇게 되면은 재복이라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이분의 이치가 우리가 이제 옛 벼슬로 하자면은 정성, 영의정을 하는 분이었다.
영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영의정이니까 국무총리를 역임했겠죠. 이 사주라 이거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총리에 그분이 재산이 없나?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꽤 그래도 부족하지 않는 정도의 재산이 있다. 그러니까 재복은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벼슬과 이렇게 부기가 같이 온 거 아닙니까? 자, 부기가 같이 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행을 해가지고 목화토금수에서 뭣도 찾고 하면은 절대 부기를 논할 수 없는 것인데 관도 사실상 약하고 그러면은 흙에 꺾여 묻힌 꼴이 되죠. 관도, 간목도 이게 식신도 흙에 묻힌 꼴이 되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복이 없는 꼴인데 야 부기를 논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예를 누린 사주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여기에 억부용신이나 병약수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물론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여기서 화학기억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격이라는 것은 즉 격국이라는 것은 격은 품생품이 품위를 말하는 것이고 국은 틀 구조를 갖춘다. 그래서 품위의 구조를 갖췄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고 첫 번째로 화학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 이 사주로 다음에 다시 화학격 설명하는데 다른 사주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하고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화학격이 되고 또 일간이 10간이죠. 10간이면서 이렇게 이제 화갑이라는 것은 이제 천간이 합해서 일간이 무엇과 합해서 이렇게 화되는 걸 가지고 화격이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대해서 10가니까 우리가 이제 10단금이라고 하죠. 10단금. 천간 합을 이제 10개로 주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10단금이라 한다. 10단금론에 의해서 이해를 하면 더 빠르긴 하지만은 때로는 그 10단금이라는 의미를 일단 적어두고라도 이런 화격에 대한 의미, 화 조화하죠. 조화. 이렇게 토로 변한다. 이게 지금 토화격이니까 토로 사주가 토우 우리가 이제 종이란 말을 써요. 종이란 말을 쓰는데 이 화격을 논할 때는 종이란 말을 빼고 씁니다. 종화격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경이고 을일간이 경하고 합했을 때 전부 관살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종화격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종이라는 말을 그때는 쓸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일간의 토성인데 내가 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화학격으로 토학격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는 여기서 이제 사주 운이 정말 세상에 이런 사주를 정말 네 사주를 보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운까지도 이렇게 일품으로 가지고 난 분이 있을까? 요때도 요 터들이 묘가 직접 가서 여기를 까부실 틀이 거의 없어요. 묘미 합고 간다고 해서 축이 이렇게 중에서 합을 어디를 깨버리고 또 목이 한다고 해서 화가 있으니까 목생화 화생토 해버리고 을목이 여기는 됐는데 신금이 와서 여기 신금이 살아있죠. 그래서 깨버리고 이러니까 전부 운이 축대운이 그대로 이제 축대운이고 이는 이제 인옷을 화극 돼가지고 목생화해서 또 화가 강해지고 이래 되니까 이 토화격에는 목이 흉신이니까 이렇게 화학격일 때는 그 화된 것을 극하면은 흉신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다음 몇 가지 이제 사주 몇 개를 계속 설명할 텐데 이런 건 이제 쭉 이런 것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까지도 이렇게 좋은 거지. 이렇게 보면은 기차 설명하지만 여기는 재성이 하나도 없어요. 뿌리가 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화격에서 재성운을 보면 어떠냐? 재성운을 보면은 나쁘질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재성이 이게 목을생화죠. 목을생화이기 때문에 이 화격에서는 재성을 그래도 원치 않는 사주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나쁘다. 목을생화하게 되니까 이 화격에서는 재성이 나쁘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크게 본신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크게 힘은 없다. 그래도 어찌됐든 좋지는 않다. 재성운은 수왕절에는요. 수왕절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자, 오늘 격국에 대해서 화격에 대해서 사주를 몇 개 계속 설명할 때니까 그 설명 하나하나에 계속 거기 화격에 대한 설명이 쭉 주어지니까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화격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